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 리더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뉴트라이트의 굿모닝, 이 굿모닝 열심히 비전 웰리스를 위해서 실천하고 계시는데, 비전 웰리스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 많은 리더님들께서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까지 이 굿모닝을 이제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셔야 하는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오늘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네, 여기 리더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굿모닝의 지금 현황이죠. 많이 보신 자료입니다. 97%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께서 엄청난 커뮤니티로 또 정말 굉장히 많은 ABO 리더님들께서 SNS로 함께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따로 또 같이 이 굿모닝 챌린지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미 이 굿모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많은 리더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마다 이 굿모닝을 내가 실천하고 나서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마 많은 리더님들이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실 겁니다. 올여름 정말 덥고 힘들었는데 이 올여름을 건강하게 나는데 이 굿모닝이 도움이 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탄탄해졌다. 어,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졌다. 피로가 덜하고, 뭐, 건강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점들을, 이거는 저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좋은 생활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리더님들의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건강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굿모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A7070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자라는 이런 부분이죠. 이 습관 중에서도 좋은 습관, 좋은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나와 함께 가는 평생의 이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왜 습관이 중요하고 또 왜 생활 습관이 더군다나 더 중요하냐면 많은 리더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 거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은 120세.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은 150세다라는 이런 어떤 전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 이걸 굉장히 행복으로 여겨야겠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에게 이 닥칠 조금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축복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는 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명을 이야기할 때 기대 수명과 함께 건강 수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건강 수명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고통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강수명이 아직까지는 60대, 많아봐야 70대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살, 120살, 150살을 산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해를 하지 굉장히 마. 누구는 불편한 속이죠. 어떤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삶을 조금 영위해야 되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본질적인 건강 관리를 하자라는 것으로 이 건강 관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아마 많은 리더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냐면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찢어지고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병원에 가서 이 부분을 꼬매거나 치료하거나 혹은 완벽한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덜 느끼도록 하는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이거는 근원적인 치료라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 접근이죠. 어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땜질하듯이 겨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겨내는 치료적 관점의 건강관리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근원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근원적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시작한 그 뿌리부터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리더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만성질환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 수명을 깎아먹는 이런 어떤 다양한 질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한순간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다져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영양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음주와 흡연을 조금 너무 빈번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물을 부족하게 먹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 그 자체가 쌓이고 다져지고 중첩되고 계속 반복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병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근원적인 접근이다.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아픈 것을 치료하는 관점이 아니라 미리 돌보고 예방하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는 사실은 의학적 관점이 있어요. 바로 생활습관의학입니다.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기 사망이나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알고 내가 돌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의료비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입니다. well aging이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건강하게 늙어야 되죠. 그래서 늙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이런 생각을 조금 건강한 나이듦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한 나이듦과 반대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여기 딱 나와 있죠. 뭐죠? 나이 드는데 1년에 한 살씩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속노화된다. 더 많이 나이 든다.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이나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 같으면 어떻죠? 이게 설날이 지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설날 때 되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떡국을 두 그릇 먹었으니까 나는 2살 더 먹었어. 뭐 이런 거, 그쵸? 근데 기꺼이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더 나이 들기를 원해요. 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이런 어떤 욕심을, 가속 노화의 욕심을 어린이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프라이데이 이글라이트를 함께하고 계신 리더님들 어떠신가요? 나는 빨리 더 나이 들고 싶다. 혹시 있으신가요? 1년에 한 살이 아니라 1년에 두서너 살씩 나 나이 들고 싶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이제는 천천히 늙고 싶은 가속 노화가 아닌 감속 노화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속 노화의 주범을 명확하게 알고 걔를 피해야 되겠죠. 우리 딱 정해진 답을 말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더 나이 듣게 만드는 1년에 한 살이 아니라 더 빠르게 나이 듣게 만드는 이런 주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리더님들. 막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쵸? 나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나를 나이 들게 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나이 들게 해.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쵸.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원인을 조금 찾으실 수 있는데 내가 아닌 그 다른 요인을 내가 막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가속노화의 주범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먹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딱 나와 있는 음식 중에서도 누구?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가속노화의 주범이래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주범을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거기에 부연으로 따라온 글씨가 있어요. 뭐? 탄수화물이 가속노화의 주범인데 얘가 죄가 없대요. 이거 무슨 말이야? 가속노화를 탄수화물이 만드는데 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탄수화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탄수화물, 여기 지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탄수화물, 한국인들이 사실 먹어야 되는 이런 탄수화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인은 밥 힘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밥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국수도 먹어야 되고 간혹 가다 빵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게 사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빵과 밥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죠. 근데 얘를 밥과 빵 이렇게 탄수화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못했어 라고 비난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얘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똑같은 밥과 빵인데요. 조금 다르죠, 그쵸?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가장 큰 차이 뭘까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혈당을 끌어올리는 속도 그 자체가 또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섬유질이나 영양적인 가치가 너무 다르고
입에서 느껴지는 이런 질감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 사실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많은 리더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뇌에, 뇌세포에 너무나 중요한, 신경세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얘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선택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내 입에 좀 즐거운 이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살짝 거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오래 씹어야 되는 단맛이 덜 느껴지는 이런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만으로도 가속노화의 고리를 딱 끊을 수 있다.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또 찾아야 될 게 있어요. 황금비. 우리 황금비 하면 활등신, 네, 아주 아름다운 이런 어떤 몸매를 생각하실 텐데, 이 황금비는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가 먹는 열량 영양소에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건강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량 영양소 가운데 탄단지 그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비율은 한국인들이 먹는 평균적인 영양 섭취 비율이에요. 탄수화물 67%, 지방은 17%, 단백질은 14% 정도 먹는다. 이게 평균적인 비율인데, 살짝 여기에서 양심이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양심이 찔리셔야 되냐면,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양심이 찔리셔야 돼요. 왜? 67대, 17대, 14로 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 많이 드시고 계시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거의 7, 80%. 경우에 따라서는 맨 탄수화물로 드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밥을 먹었는데 나는 다 아침, 점심, 저녁을 밥으로 먹는다. 심지어 요즘같이 입맛이 없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찬물에 물 말아가지고 오이지에다가 아주 가볍고 건강하게 밥을 먹었고 점심에도 그냥 집에 있는 반찬에다가 밥에다가 그냥 후루룩 밥을 먹었고, 저녁에도 끓여놓은 국에다가 밥 말아서 먹었어요. 하루 세 끼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는데,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여자분 있으실 수 있어요? 하루 세 끼 밥으로 먹었으니까 건강한 끼니였을까요? 밥에다가 물 말아서 혹은 국에다 말아서 후루룩 한 끼 먹은 이런 어떤 끼니들 탄수화물의 비율이 얼마만큼 될까요? 거의 7, 80%,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90% 이상이 탄수화물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백질의 섭취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이 안 먹었는데 문제되는 거 많이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비만, 몸 안에 근육이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이런 비만과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당대사와 관련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하는 한국인의 이상적인 열량 영양소 섭취 비율의 기준치가 있거든요. 탄수화물은 50에서 60, 지방은 30에서 40, 단백질은 20에서 30 정도 먹어라. 이게 좀 이상적이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권고치를 없고 또 다른 결과치. 왜?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먹고 어떻게 어떤 질병의 양상을 띠고 있는지 국가 정책적인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 그래서 한국인의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죠. 7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조사 분석한 결과예요. 이 결과는 뭐냐면 532의 비율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어떻더라? 가장 건강하더라. 질병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 없이 가장 건강한 양상을 띠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거죠. 왜? 탄수화물을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줄여진 탄수화물을 어떻게 채워라? 단백질로 채워서 먹어야지만 훨씬 더 건강한 황금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왜 그렇게 황금비를 맞춰서 먹어야 될까요? 얘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소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육을 구성하는 주 원료이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단백질 제대로 우리가 먹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굿모닝을 하기 이전에 많이 먹었던 끼니거든요. 아침은 아유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커피 한 잔 혹은 커피에다 빵 쪼가리 혹은 떡, 과일 몇 조각 좀 먹었어. 거기에 있는 단백질을 맥스로 우리가 생각해봤자 몇 그램 될까요? 한 8g 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점심에는 입맛 없어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후루룩 김치말이국수나 잔치국수 드셨어요. 여기에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냐면 8g 정도 들어있거든요. 저녁에는 그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더니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김치찌개에다가 밥 드셨어요. 생선 한도 막 아주 작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뭐 풍성한 단백질은 아니죠. 그래서 그 끼니에 단백질이 13g. 그래서 이렇게 한 끼를 드시면 그 안에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냐면 총 단백질 섭취량 29g. 30g이 안 되는 정도의 단백질을 지금 드신 걸로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우리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기 많은 리더님들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단백질은 어린이는 몇 그램, 어른은 몇 그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몸무게 단위로 제한을 해드려요. 왜? 이 단백질 내 몸을 유지 교체하는 데 필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몸집이 크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을 유지 교체하는 데 필요한 필요량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필요량을 얼마로 이야기하냐면 몸무게 1kg당 0.8g. 맥스로는 2kg, 몸무게 1g당 1kg당 2g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인바디 검사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기 리더님들 그냥 몸 안에 있는 근육량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시는 정도신가요? 거의 대부분 많은 리더님들이 근육량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똔똔이 유지하는 0.8g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량을 계산하기도 쉬운 몸무게 1kg당 1g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져요. 왜냐면 내 몸무게 kg에서 kg을 떼고 g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 몸무게가 만약에 50kg이다 라고 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최소량의 단백질은 50g이신 거예요. 50g은 사실은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근육을 좀 키운다.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하면서 라고 한다면 두 배, 100g까지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 50kg 기준, 50g에서 100g까지. 근데 지금 얼만큼 드셨다고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메뉴의 단백질의 총량이 29g밖에 되지 않아요. 성인인데, 성인인데 있으신가요? 몸무게가 혹시 29kg이신 분 계신가요? 나 몸무게가 29kg이에요. 손 들어주세요. 다리 두 짝의 무게가 29kg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족한 사실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마 드시기는 드셨을 거예요. 언제? 주말에 왕창 몰아서 드셨겠죠. 그쵸?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서 나 주말 동안 왕창 먹었으니까 주중에는 좀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단백질의 대사나 세포의 유지 교체는 주말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먹었던 이런 끼니로는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근육이 늘기는커녕 계속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식생활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아침을 안 드셨어요. 근데 이제 맨으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좀 섭섭하니까 커피 한 잔 드신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셨고, 점심에는 또, 그쵸, 우아하게 파스타를 드셨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좀 아시는 여성분이라서 저녁에는 샐러드를 먹기는 먹었는데 뭘 선택하셨냐면 치킨 에그 콥 샐러드. 카페나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1인 분량으로 계산된 이렇게 치킨 에그가 들어있는 샐러드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안에 단백질의 양이 15g. 그래서 총 단백질의 섭취량을 계산해 봤더니 몇 g이라고요? 23g. 성인 여성인데 몸무게가 23kg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 몸무게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어떨까요? 생각한 것만큼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뤄내실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커요. 또 다이어트로 인한 이런 불편감을 굉장히 빠르게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이런 세포 유지 교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손톱 발톱이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좀 부실해지거나 약간 빈혈을 느끼시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몸 안에서의 어떤 증상을 좀 빠르게 경험하셔서 생각한 것만큼의 다이어트 유지가 좀 불가능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충분한 단백질과 함께 사실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앞서 내가 먹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대한 계산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 단백질이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음식으로 한번 채워보자. 지금 보여드리는 요 딱
한 분량씩은 얼만큼이냐면 60g의 단백질을 채우기 위한 기준입니다. 몸무게 50kg의 여성이 1g보다는 조금 더, 한 1.2g 정도,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단백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루에 요만큼씩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등심은 2인분, 두부는 650g, 달걀은 5개, 우유는 1.7리터. 우유는 좀 어려워요. 그쵸? 우유를 60g의 단백질을 드시기 위해서는 얼만큼 드셔야 되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500ml씩을 드신 다음에 200ml짜리를 간식으로 드셔야 돼요. 우리 좀 우유 먹는 것으로 좀 배부르실 수가 있고 생선으로는 5토막, 체다 슬라이스 치즈는 13장 정도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 내가 이거 굿모닝을 좀 이렇게 다른 걸로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단백질로 한번 좀 해볼까? 이렇게 좀 힘든 우유는 있지만 두부나 뭐 달걀이나 생선 뭐 이런 거 치즈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음식들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나 다른 어떤 소소한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두부를 퍼먹기도 어렵잖아요. 얘를 양념을 해서 드레싱을 넣어서 무언가 다른 조리를 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더해지는 열량이 있어요. 우리가 겉모닝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는 싶지만 우리가 흔히들 이런 전문적인 표현을 하죠. 건강한 돼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돼지,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내가 건강한 돼지가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진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하지만 건강한 필수 아미노산이 꽉 차 있는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프로틴 활용하시는 것 너무너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단백질, 그러면 음식, 어떻게 보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끼어져 있는 이런 어떤 음식 소스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프로틴 아무거나 다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타사와의 비교 혹은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동그라미에 있는 제품은 사실은 다 지웠어요. 근데 여기 리더님들께서 라벨만 보시더라도 뭐가 뭔지 아실 수 있죠. 1회 분량당의 이 열량이 45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단백질이 10g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없는 아주 순수한 건강한 단백질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단백질 건강 기능 식품이지만 열량적 차이가 있는 이런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스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 식품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나트륨이나 지방이 굉장히 많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일한 양이지만 열량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단백질을 먹는 것인지 내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또 익스트라의 다른 부분들을 먹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금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우리 생각보다 이 단백질 같은 양을 먹어도 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근육을 또 못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이 단백질을 가지고 근육을 합성해내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선택, 나눠서 먹는 선택, 마치 습관처럼 매일매일 근육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좋은 습관 굉장히 필요하다. 왜? 근육은 생각한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들기 쉬운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근육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육은 근섬유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다발의 한 가닥 한 가닥의 근섬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굵기를 키우셔야 되거든요. 이 근육의 굵기를 키우는 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그냥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굵어질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단백질만 먹는 것만으로는 근육의 굵기를 키우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근섬유에 아주 약한 자극을 주셔서요. 근섬유를 조금 자극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아주 무리하지 않은 이런 어떤 손상을 계속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이 손상받은 근섬유는 휴식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에 그 정도의 강도에서 파열되거나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휴식하는 동안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손상된 조직을 말 그대로 땜질하거든요. 보수를 하게 돼요. 마치
우리 혹시 연 날리기 해보셨나요? 저도 뭐, 그쵸? 요새는 그렇게 직접 연을 직접 만들어서 뭐 연 날리기 할 일은 없는데, 연 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줄 굵게 하기 위해서 딱풀칠도 하고, 줄을 굵게 해서 이렇게 서로 싸웠을 때 끊어지게 하는 뭐 굉장히 전통 놀이죠, 그쵸? 근섬유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꾸자꾸 자극을 줘서, 그리고 이 자극을 준 부분을 고치는 와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 영양분을 가지고 근섬유의 굵기를 자꾸자꾸 굵게 만드는 거다. 한 번에 사실은 되지 않겠죠? 자꾸자꾸 지속적인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키우기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아주 많은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근육의 가치,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가진다. 1kg당 1,300만 원의 가치. 이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가치죠. 혹시 이 가치를 보면서, 그래, 내 몸에 근육이 많으니까 근육 1kg을 떼어다가 1,300만 원 교환할 수 있고, 그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 이 근육이 부족했을 때 내가 사실은 결국은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의 추산치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근육이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얘가 대사와 관련돼서 또 나의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다리 근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아리 근육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근육 자산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2의 심장이다. 심장이 펌프질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우리는 앉아 있고 서 있고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체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심장만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종아리에 있는 근육, 얘가 제2의 심장처럼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보조 펌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허벅지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대근육이에요. 굉장히 큰 대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져 있는 이런 근육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냐? 내가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의 거의 70%를 먹자마자 순삭해주는, 말 그대로 제거해주는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허벅지 근육이 부실하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근육이 약하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먹은 탄수화물의 70% 순삭이 잘 안 되는 거죠. 혈당 관련된 위험성이 4배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순삭해주는 역할 이외에도 우리 흔히들 근육을 근골격계, 근육만 딱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뼈대를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죠. 나의 몸이 움직이는 측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흔히들 관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움직이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관절 주변의 근육을 조금 보완해서 이 약한 관절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초대사량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면역력, 또 인지, 또 정서적인 측면과 이 근육이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생활에서 계속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의 행동입니다. 마치 물 흐르듯이 마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 반사처럼 일어나는 반응처럼 사실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이 좋은 습관, 내가 부족한 이런 어떤 습관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걸 흔히들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꼭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작동에 의해서 하는 것, 루틴으로 만드셔야 되고, 이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 반사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습관 형성의 고리, 처음에는 의식과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또 함께하는 누군가와 함께 또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상을 자꾸자꾸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리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축이 되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걸 중도에 포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함께 하는 그 누군가와의 어떻게 보면 연결 때문에. 그래서 이 굿모닝의 마인드셋,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이 커뮤니티가 답이다. 큰 그룹으로 하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도 있죠. 그쵸? 나 혼자 안 해도 티가 안 날 거야가 아닌 큰 그룹과 플러스로 다섯, 여섯 명의 소그룹으로 계속 인원이 늘어나면 분리하는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진 커뮤니티가 있는 것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우수 사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경험의 사례, 또 보상, 이 부분이 함께 더해진다면 여기 모든 리더님들이 이미 실천하시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굿모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더 잘,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생활습관 성형의 중요성, 아침의 중요성, 이 굿모닝 루틴 이제 너무나 많이 보셔서 너무나도 이제 나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실 텐데요. 기상 직후 드시는 물 한 잔, 장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위한 어떻게 보면 프로틴. 우리 집에 물 없는 분 없으시죠? 그쵸? 나 아침에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된다.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 기상 직후 물 한 잔 드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아주 똑같은 동일한 건강상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인데 신진대사 향상과 면역 체계 강화,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의 제거에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나의 몸의 60%가 물이라고 하죠. 나의 세포가 물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여기에 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섭취, 이 단백질 밤사이 사실은 우리는 공복입니다. 그래서 혈중 아미노산 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낮아진 아미노산 풀을 높여야 하는 이유, 나의 몸에 자산이 많지 않을 때는, 이 아미노산이 높지 않을 때는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언가 수치가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바닥으로 떨어진 자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아미노산의 풀을 올려서 몸 안에서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침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섭취한 이런 단백질은 당 수치의 안정화, 체중 조절적인 측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 아마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굿모닝을 통해서 체성분 관리, 내가 사실은 좀 조절하기 어려웠던 간식이나 야식 섭취를 조금 조절하거나, 포만감이 있어서 폭식하는 게 줄었어요. 또 대사 속도가 또 훨씬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체감, 또 논문적인 베이스에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아마 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지만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여기 많은 리더님들 이미 이 굿모닝 루틴을 하시기 이전부터 나 열심히 좀 챙기고 있었는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저마다 먹는 시간이 제각각 아침, 점심, 식후, 식전 좀 제각각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제각각이셔도 되는 뭐 대표적인 이유는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단 이상의 엄선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지닌 이런 균주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던 점심에 드시던 저녁에 드시던 식전에 드시던 식후 드시던 사실 언제 드시던지 간에 이 균주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혹은 균주의 생존율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실은 드셔도 제대로 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이지만 이 굿모닝의 시너지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아침에 시작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추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기기 시작을 하자. 이런 어떤 습관이 바쁘다 보면 사실은 놓칠 수 있죠. 빼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논문적인 베이스를 보더라도 공복 섭취 시에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생존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런 베이스 아래에 우리 더 이상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배변 활동 원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 이런 어떤 영양소로만 알고 계신 리더님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면역력 증진적인 측면,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장적인 측면, 대사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혈당적인 관리, 정서, 인지적인 이런 측면까지 인간의 모든 건강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런 어떤 논문적인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을 다양한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 아메이가 더 한 발짝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솔루션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이런 첫 단추들을 또 길들을 저희가 계속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 많은 리더님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생활습관 성향의 중요성, 이렇게 앞쪽에 굉장히 제네럴한 보편적인 이 굿모닝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세대별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왜냐면 이 굿모닝이 중요해를 외치지만 각 세대별로 또 필요가 정말 다른 어떤 이름으로 좀 불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청소년적인 측면에서는 이 굿모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편식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의 고점 시기가 우리나라 아이들 2년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2년 정도 더 말 그대로 식물이 잘못된 비료를 주면 웃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이 웃자라고 있다. 어, 일찍 자라니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이뤄내는데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어떤 측면을 좀 보이고 있죠. 또 그런 반면 정서적인 또 정서 인지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이고 있다. 사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단백질이 또 이 겉모닝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건강하게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논문적인 베이스를 조금 살펴볼 수 있죠. 건강한 단백질의 섭취를 통해서 성장뿐만이 아니라 학습 능력, 뇌신경 발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이런 부분, 이 어린 시절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런 부분,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음식의 어떤 선택,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이런 경향성,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불균형한, 좀 붕괴된 이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정화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또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워크샵, 어떻게 보면 그로잉랩 워크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로잉랩 워크샵을 하면 이제 리더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세요. 이제 발표를 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리더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그로잉랩 하면서 이제 굿모닝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또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집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그로잉랩 이후에 이 굿모닝이 시작이 되면서 집에서 이런 컵을 다 없애셨대요. 이 컵을 없애시고 굉장히 큰 저마다 가족의 이름이 딱 붙어진 텀블러, 아주 큰 사이즈의 텀블러에 물을 아침에 가득 채워서요. 하루 동안 그 물을 다 마시자.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물을 마셔라, 마셔라 해도요. 이 컵을 가지고 한두 모금 먹고 그냥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 먹는 양을 계산을 하고 필요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온 가족 텀블러, 좀 큰 사이즈의 텀블러로 물 마시기를 습관화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런 접근이신 것 같아요. 영맘과 밀레니얼에게 있어서 이 겉모닝은 뭘까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이런 어떤 측면이기도 하지만 나의 리즈 시절을 다시 되돌리는 혹은 영맘에게는 나의 리즈 시절을 되돌리는 어떤 측면 또 밀레니얼적인 측면에서는 뭘까요? 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지금의 나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방편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적인 측면 근육의 어떤 퍼포먼스를 늘리는 측면에서 이 겉모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알고 계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먹으면 그 먹은 음식을 대사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건 지방은요. 지방은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지방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에너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은 어떨까요? 5에서 10% 정도. 내가 먹은 탄수화물의 5에서 10%가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하는 과정 가운데 열발생으로 쓰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단백질은 15에서 30% 열발생으로 사실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살찌는 거 아니야?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워낙 많은 곳에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 가운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열발생으로 없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섭취하시기도 어렵고요. 과도하게 섭취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발생적인 측면, 에너지, 소비적인 어떤 측면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죠? 소화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인슐린에 의해서 대사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올릴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다. 완만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대화하면 중장년층을 위한 혈당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단백질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6.6명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숨은 당뇨가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공복 혈당만 체크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식후 혈당의 문제, 식후의 고혈당,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사실은 글쎄요,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안정적인 대사,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이런 어떤 대사적인 어떤 지원, 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고단백 식사로 인해서 혈당 관리적인 측면에 어떻게 보면 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노년기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단백질은 뭘까요? 이거는 생존과 연결이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방어 영양이다. 또 이 방어 영양이라고 이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대사율도 떨어져 있고 혈관 관련된 이런 어떤 데이터도 굉장히 안 좋아져 있으실 가능성이 높죠. 소화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어서의 건강한 단백질의 섭취, 열량은 과도하지 않으면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배제되어 있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이 고열량에게 있어서 또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 또 이 아침 부담 없이 드시면서 근육량 유지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이 프로바이오틱스 대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염증을 관리하는 측면에까지도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런 세대별의 장점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강과 비즈니스 이 거수 여기 리더님들께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말 멋지게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겉모닝을 구성하는 기본 제품이죠. 유산균 제품 1개, 프로틴 제품 1개를 담으시면 이게 이제 겉모닝 기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뉴트라이트의 제품을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로 담으시게 되면 이 모든 구성에 10% PB 업을 드리는 혜택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 리더님들께서 반드시 달성해 내셔야 되는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에 굉장히 큰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겉모닝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뉴트라이트 다양한 단백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세계 판매 1위의 단백질,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소화를 극대화한 저분자 가수분해 그리고 또 피부 건강을 도울 수 있는 히아루론산까지 가득 담겨져 있는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그리고 또 단백질을 처음 접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키즈 프로틴 베리와 누트리 프로틴 녹차 맛까지 다양한 좀 선택이 있고요. 또 뉴트라이트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1번에서 6번,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밸런스 위드 365부터 시작해서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여성을 위한 W, 체지방 조절을 위한 슬림핏과 아이들을 위한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까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뉴트리아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뉴트라이트 제품, 근데
약간, 그쵸. 제외 제품들이 있습니다. 10% PB업에 좀 포함이 되는 이런 제품들은 모든 뉴트라이트 제품군.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제품들, 바디킷 세트나 이런 세트 제품, 그리고 또 보조용품, 액세스나 엠바이 뉴트라이트 기타 브랜드 제품은 안타깝지만 10% PB업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이 거수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대상자들이 있겠죠. 이 마케팅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장소 구매 현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반드시 이 거수오를 전달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장소는 활용을 하지만 프로틴과 유산균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프로틴과 유산균은 구매하지만 장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다른 뉴트라이트 제품과 묶으시면 장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10% PB업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시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장수호로 유산균은 구매하지만 프로틴을 구매하지 않거나 장수호로 프로틴은 구매하지만 유산균을 구매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이런 어떤 분들이 이 거수호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이런 전달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리더님들 아마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마트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 장소의 어떤 현황을 볼 수 있는 이 스마트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대시보드가 9월 1일부터요. 거수호를 보실 수 있는 이 거수호 현황판이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보이시죠? 새롭게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수호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거수호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 영역이 나오게 돼요. 나의 상세, ABO의 내용, 그리고 이 그룹의 장수 주문 현황, 그리고 개인별 장수 구매 현황을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분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영역을 조금 클릭을 하시면, 정보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개인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땡땡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ABO의 상세 정보, 그리고 이 그룹의 장수 구매 현황과 함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분의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결제 이력, 또 현재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구성 제품, 그리고 또 평소에 최근 1년 동안 구매 베스트 10 제품들, 또 제품별 구매 이력 현황을 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영역을 조금 활용하시면서 내가 조금 관리해야 되는 이 장소의 내역 가운데 한두 가지가 빠져 있어서 혜택을 못 누리시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도록 이 데이터 영역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영역에서 ABO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필터에 따라서 이제 관심 회원을 말 그대로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저희가 이 ABC 홈페이지도 이 겉소에 맞춰서 여기 리더님들께서 이 겉소를 효과적으로 잘 구성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성을 달리할 예정입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서도 이 겉소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 랜딩 페이지 아래쪽에 이 겉소의 런칭 기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 아마 모든 분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알려드리는 이런 창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요 플로우를 따라가시면 효과적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이 거수호의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프로틴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것. 두 번째는 유산균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세 번째 스텝으로는 추가 구성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거수의 충족 요건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창에서 바로 10% PB업이 된 이런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이 페이지를 조금 상세화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이런 랜딩 페이지가 아닌 그냥 개별 구매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미 제품별로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이 굿모닝별 제품, 관련 제품 태그를 달아서 이 제품을 좀 클릭을 하셔서 어떤 것이 굿모닝에 해당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 굿모닝에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장소 제품을 내가 이미 담아놓은 이런 장소 페이지에서도 추가 혹은 좀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안내를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이 장소가 담긴 이런 어떤 제품의 겉소 달성 조건,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어떻게 하셔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상세한 페이지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여기 리더님들께서 전달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효과적인 장소를 다 잘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굿모닝 인증 플랫폼 개별 카톡으로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9월 1일부 아마 9월 내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루틴을 인증할 수 있는 간편 사이트를 만들어서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9월 오픈 예정이고요. 이 카카오톡의 간편 가입을 통해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증을 하셔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사실은 지금 매일매일 인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간편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인증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달별로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한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간편 사이트를 저희가 9월자로 만들어서 지금은 수기로 혹은 하나하나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조금 어렵게 관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인증하실 수 있는 굿모닝 인증 플랫폼을 저희가 9월 중에 오픈해 드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리더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동력을 잃지 않고 이 비전 웰리스를 위한 첫 번째 단추죠. 이 굿모닝을 꾸준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심플하고 이지한 쇼폼 컨텐츠, 뭐 뉴트리션이나 리스트 챌린지, 1분 운동, 1분 리더 톡 같은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라는 거, 여기 리더님들이 지금 그쵸. 678 골든타임을 넘어서 더 멋진 새 회계년도에 멋진 큰 비전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본사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습관에 대한 이런 멋진 명언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습관 처음에는 만들기 어렵죠. 그쵸? 이 좋은 생활 습관, 노력을 통해서 루틴을 넘어서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만들어진 습관은 결국은 미래의 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명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요. 오늘 여기 리더님들께서 9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더 멋지게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활용하셔야 되는 이 굿모닝에 대한 이런 부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어, 굿모닝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쵸 오늘 교육이 조금 빨리 좀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이 굿모닝 진행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할까요? 이 채팅이나 혹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기존 장바구니에 이 굿모닝 제품을 담으시면, 그 따로 이 굿모닝 장바구니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굿모닝의 요건이 해당이 되면 그 부분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뉴트라이트 제품을 제외한 그 부분은 좀 빠지고 뉴트라이트 제품의 10% PB업이 자동으로 좀 계산이 되고요. 이 거수원은 맞습니다. 1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제품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세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거수원은 100만 원까지 구성하시는 거고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에이페이와 관련된 이런 장소의 혜택 두 가지를 또 함께 중복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 쪽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제 스마트 오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 겉수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미 지금 스마트 오더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50%의 혜택 또 이제 12개월이 되면 이제 제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게 더 득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 하시는 리더님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이 부분은, 버쏘 제품과 함께 그 외에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는 뉴트라이트 모든 제품의 이제 10% PB업이 9월, 10월, 11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기간에서 사실은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프로틴과 유산균 정도만을 SOP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쵸 기존에 하고 있는 SOP를 끊고 가시는 거는 그렇게 막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빅볼륨의 뉴트랄라이트 제품이 있다. 10% PB업을 사실은 그 혜택을 두더라도 놓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3개월만 진행되는 사실은 PB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제품도 이 겉모닝과 관련된 이런 챌린지를 사실은 한두 달 하고 끝내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챙기실 수 있는 10% PB업은 석 달 동안은 조금 만들어서 챙기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와 관련된 에이클리스 머니 5천 원 건은 이제 9월자부터 시작되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장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거수에 관련된 이런 첫 번째 시작인 9월에 이 첫 번째 장수 1 플러스 N의 혜택을, 그 출발을 하시게 되면 모든 분들에게 5천 원 쿠폰이 에이클릭스 머니가 지급된다라는 거, 기존에 장수를 하셨던 분들도 이 거수를 새롭게 이제 추가해서 그 달성 조건을 하시게 되면 에이클릭스 머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 거소 대시보드는 아마도 글쎄요 이게 한번 뭔가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굳이 없앨까요? 계속 아마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쵸 뭔가 시스템적으로 아예 저희가 이 현황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리더님들이 꼭 빼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은 한 이 대시보드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할 수 있는 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죠. 그래서 걔를 계속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APA를 하시는 리더님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10% PB업의 혜택까지 사실 좀 중복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어떻게 보면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한 이런 질문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금요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오늘 조금 살살살 부는데요. 리더님들 9월에 이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퀄리티 높은 본사 교육부 차장님의 뉴트리라이트 강의였습니다.